휴대전화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대선 본경선 주자 6명이 결정되고 국힘당에서 무리한 발언들이 나온 가운데 그것이 반영된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고 많은 시민들은 흥미롭게 돌아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힘당의 상황은 뻔하게 가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상황은 박시영 대표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1라운드가 끝나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의 하락세, 이낙연의 상승세, 추미애의 정체로 1강 1중 다약구도에서 2강 다약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본인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낙마하게 되어 있다. 1위 후보의 부자 몸조심, 행보 유지가 어려운 이유다. 선거인단 참여 열기도 뜨겁고 판세가 점점 혼미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더 고조될 듯 싶다. 이대로 가면 결선 투표제는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선진국 반열에 대한민국이 들어섰다는 소식과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면서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이고 있고 이준석의 오버페이스에 대한 실망감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듯하다. 아울러 코로나 4차 대유행 및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만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최근 바지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점한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2030 여성층과 태도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되면서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 코어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세력의 참여가 앞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월 16일부터 재개되는 2차 선거인단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경선의 흥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선거인단의 숫자입니다. 현재 1차 선거인단 모집에 76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대 대선 때 같은 기간 초기 일주일간 28만 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참여 열기가 3배 가까이 높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은 무리수를 두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선거인단의 숫자라는 정량적인 결과 앞에 역선택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관객수가 초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경쟁사가 네이버 평점 테러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말을 하면서 한 겁니다. 그만큼 조바심이 난 거죠. 이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행태이자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입니다. 그 침은 지금 김재원의 얼굴과 이준석 당대표 얼굴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김재원의 발언을 두고 따봉을 날리며 김재원은 화이트 해커라고 두둔했습니다. 이준석은 김재원이 뱉은 침을 국힘당 전체에다가 쓱쓱 발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역선택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행동은 해킹이긴 하지만 화이트 해커야 괜찮아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경선판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조바심을 내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반작용을 잘 몰라요. 반작용. 자, 이렇게 국힘당의 당대표가 반작용의 의미를 잘 모르는 가운데 오늘 KSY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타이밍상 저것은 이준석의 여가부 폐지 발언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20대 남성이 반대했을 리 없으니까 그만큼 20대 여성이 크게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입으로는 여성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여성 혐오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논란에 물을 타기 위해서 발언한 통일부 폐지 발언에 대한 결과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헛발질을 막기 위한 헛발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의 대선판은 더 아사리판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은 국힘당에 입당해서 경선이고 뭐고 일체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들어가봐야 뭐합니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대선 플랫폼으로서 메리트가 국힘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모, 김건희 이렇게 물어뜯겨도 대선 지지율은 윤석열의 대선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그 국힘당 대선 경선판에 14명이나 나오고 또 거기 안에 홍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애써 들어가서 안에서 물어뜯기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2030 남성의 전폭적인 지지라도 있으면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 이미 그 이준석 효과는 미천이 드러났고 여기에 조바심 나는 이준석은 연일 헛발질로 그 대선 플랫폼으로서의 구심력이 그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종인의 말처럼 뻔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김종인은 신동아 그리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무소속인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아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던 형태를 대선에서도 취하는 게 공평하다. 현재 국힘당 대선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국힘당 당권파를 주무르면서 동시에 윤석열을 주무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월 달에 국힘당 최종 후보 1명과 윤석열이 최종 단일화해서 그 단일화 빨로 대선을 먹자! 이런 일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했던 걸 또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없는 국힘당 대선 경선판이 흥행이 되겠습니까? 원희룡 같은 후보는 윤석열을 실드치겠지만요. 홍준표 같은 후보는 윤석열을 비겁하다고 차별할 것입니다. 많이 좋아 차별하죠. 윤석열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겁니다. 자, 국힘당 대선 경선판은 끝판왕을 놔둔 채, 밖에 놔둔 채 섀도우 복싱하는 듯 보일 것이고 예선전처럼 보여서 그 이준석이 중요시 여기는 그 재미가 떨어집니다. 국힘당의 경선은 안고 없는 팟빵이 되는 것이고 갈수록 검증의 칼날을 피하고 있는 윤석열은 비겁해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무너져야 오세훈이 등판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결국 장모권이 이슈가 되어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건재합니다.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좀 이상한 지지율이에요 진짜. 그리고 갈수록 국힘당의 구심력은 약해집니다. 이준석 때문에. 따라서 윤석열은 국힘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꼬이고 있다. 여기서 가장 꼬이고 있는 인물이 오세훈이죠. 오세훈과 같은 제3의 인물이 나설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아주 쌤통입니다. 흥행도 안 되고 위기도 없는 뻔한 상황 속에서 고사되는 천천히 죽어가는 구도가 국힘당에게 잡혀 있다. 이 자멸의 구도를 깰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긴장이 되면 긴장이 되는 대로 이 긴장을 즐기면서 가면 됩니다. 긴장은 흥행입니다. 흥행하면 이깁니다.